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연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6월 7일 현재 시각은 7시 4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권리락 실질적인 오늘 권리락이 오늘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제 영상에서 그 금요일 영상에서 이 내용들 말씀을 드렸었죠. 6월 4일 15시 42분에 자본 감소 권리락 기준 가격 결정 안내. 평가 가격이 1615원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8시 반에서 9시까지 장전 시간 외에서 장전의 시간 외에서 상하 30% 상한가 하한가 내에서 9시 이후로 이제 매매가 된다. 어, 약간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가가 결정이 오늘 시가가 1675원으로 결정이 됐네요. 1675원으로 결정이 돼서 자 여기 1675원으로 원래 15원이라고 했죠. 여기 여기서 1615원 평가 가격인데 1675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는 신주인수권을 배정을 다 받는다라고 했어요. 어차피 신주인수권을 받았으니까 보통주는 정리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보통주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자 내용들 좀 보면서 하면 기준일이 권리락이고 기준일이 다음 27일이죠. 27일. 이 거래 정지가 좀 껴있으니까 이 권리락의 기준일이 원래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이 권리락이고 원래는 다음 날인 이거 거래 정지가 있었으니까 좀 꼬였는데 이거 거래 정지를 신경을 쓰고 거래일로만 보면은 오늘이 실질적인 권리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권리락에 매도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자, 기준일. 이 권리락 발생은 여기 이날이에요. 27일이에요. 권리락은 그 전날입니다. 전날 26일.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준일에 포함되기 위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권리락 전날이에요. 뒤거래일 2일 체결이 2일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럼 25일이죠. 그럼 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게 10주예요. 10주. 얘네들 외국인들 보면은 1월 21일, 25일이잖아요. 25일인데 거래 정지 기간이니까 이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권리락 이 전날 권리락 전날 이날 매수를 하고 이날 팔면은 기준일에 되고 그 다음 날에 매도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일 전날 권리락 전날 매수. 이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매수하고 이날 매도를 해버리면 권리락 포함을 했기 때문에 권리락 효과를 맞았기 때문에 기준일에 포함이 됐고 권리락에 매도를 하면은 그 다음 날 매도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리락 신주인수권은 이날 기준으로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권리락을 매도를 해도 상관없다. 그게 오늘이었던 거예요. 오늘. 근데 거래 정지가 있으니까 제가 21일이라고 했죠. 21일. 이날 우리가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를 하고 이날 매도를 한다. 내가 10주를 여기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10주를 더 매수를 해요. 그럼 여기서 10주를 팔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21일, 20일에 매수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매도했어요.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 매수했잖아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신주인 수권 배정은 됐습니다. 얘네들도 됐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매도를 했죠. 근데 또 반대로 이날 매수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정반대를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고 외국이나 기관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거래 정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날 매수를 하고 권리락 맞고 이날 매도를 한다. 이게 기준일 이게 권리락이 이날이고 이게 권리락 전날 실질적으로 거래 정지니까 이날이다. 이날. 그러니까 내가 10주 그럼 10주 여기 팔아도 된다라고요. 팔아도. 그래도 20주 권리락 맞았으니까 10주 이 20주에 대한 신주 일수권이 반영이 된다고요. 이날 팔아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주를 팔아도 상관없는 날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 일단 뭐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들이 드렸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나 신주인수권을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주.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50주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50주를 더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받을 거잖아요.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자, 그럼 1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0.456 이렇게 하면은 45주를 받습니다. 45주. 45주를 받으니까 이날 이 50주는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5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죠. 손실을 조금 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45주를 유상자를 해버리면 그대로 95주가 되잖아요. 5주는 나중에 유상증자가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5주 뭐 더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 50주 더 매수해도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제 질문을 계속 주셨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매수를 했던 거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올 물량들이 있냐? 더 나올 물량들은 없죠. 얘네들이 매수했던 거 그대로 오늘 다 매도를 다 했으니까 이 이틀날 매수를 했던 거 다 매도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권리락 효과도 발생이 됐던 거에 오늘 발생이 됐고 실질적인 권리락 효과가 오늘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발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매도할 게 이제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주가가 우행보 주가가 빠지는 거를 최우선 일단 막아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일정만 남아 있습니다. 일정만 남아 있는데 유상증자 가격이 확정이 되는 것 1295원에 완전히 한다라는 게 아니라 3월 3일에 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3월 3일에 2차 가격들 1차 발행 가격을 이 기간 동안 하고 2차 발행 가격을 3월 3일 기산일로 일주일 동안 종가 산술 평균에서 산정한 가격들 청약일 전 3거래일 2차 발행 가격 나온다는 거죠. 이 1차 가격이나 2차 가격이나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들은 변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유지를 해줘야겠죠. 근데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신주인수권 내가 유상증자를 청약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할 거다 유증을 할 거야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보유를 해야 돼요. 보유를 한 다음에 이 기간 유상증자 8월 3일 청약 예정일 있죠. 보유를 한 다음에 3월 8일에서 3월 10일까지 이 청약을 하는 거예요. 보유를 한 상태에서 청약을 하는 거예요. 청약. 유상증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근데 유상증자를 안 할 거야. 난 유증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가지고 계셨던 분들 오늘 사는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는 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정지 되기 전까지 가지고 계셨던 주식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유상증자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있죠. 2월 18일에서 2월 24일 5거래일 동안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돼요. 신주인수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안 할 거면 신주인수권 가격이 이론적인 가격이 얼마냐? 신주인수권 가격이 자, 이 주가도 1,560원이죠. 지금 1,560원인데 1,200 얼마죠? 그 유상증자 가격이 1,295원이죠. 1,295원. 이렇게 하면은 신주인수권 가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1주당 265원이 되겠죠. 이론적인 가격이. 이론적인 거예요. 호가에도 변하고 수급에 대해서 변하고 심리에 대해서도 변합니다. 주식 거래처럼 호가에 따라서 이것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낮게 사면은 그래도 주식 가격 대비 낮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신주식권을 더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가격 295원 해가지고 유상증자 하면은 결국 이 주가라는 거예요. 낮게 사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낮게 사야. 그러니까 신주식권을 인수를 해가지고 유증을 참여를 한다. 더 매수해서 참여를 한다. 효과는 뭐 그다지 권유드리고 싶진 않다.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신주인수권
주문 있잖아요, 주문. 여기 들어오시면 신주식권 주문할 수 있는 여기서 주문하고 사고 팔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상증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실 분들은 신주식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대한전선 오늘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식권 어차피 배정됐겠다. 매도하고 뭐 그대로 신주식권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 되니까 오늘 뭐 내가 50주 해가지고 50주 팔아도 아니면은 뭐 50주 갖고 있더라고 해도 25주 팔아도 뭐 하면 되니까 100주를 갖고 있다가 50주를 팔면은 100주를 갖고 있다가도 50주를 팔았어요. 그럼 또 50주, 45주 가량 하잖아요.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상장되면은 95주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감자 효과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수주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장기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아니고, 좀 마이너스가 났죠.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5%, 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약간 이제 공장에 대한 그런, 공장이 아니라 해외 부실 기업, 해외 부실 계열사 TGH 타이완 글로벌 홀딩스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해외사 환산 손실, 단기 순손실을 계정으로 반영되면서 일회성 단발적인 회계 장부상 손실이 발생을 했다. 수익성에는 자금 흐름과는 무관하다. 회사 측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4분기 순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청산으로 단기 순손실을 발생을 했지만 전선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한 산업 환경이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유럽 불모지 개척 단년 1,000억 원 수주 실적. 미국도 그렇고 국내 전선업체 2위, 뭐 중동 터판 옛말이 됐다. 유럽, 뉴질랜드, 미국 등으로 수주 연토를 확대. 계속 이제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장기적인 한목에서 봤을 때는 유상증자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대응 방안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1주당 우리 EPS를 봤을 때 1주당 순이익은 훼손이 되잖아요.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0.456주씩 1주당 0.456주씩 주식수가 증가가 됩니다. 제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교육 영상인 거 보고 오세요. EPS, PER 이렇게 이 영상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자, 네이버 공시에 보면은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PER을 여기 보면은 452 PER 정도에서 최근 4분기 실적들을 반영을 하면 49배 정도 되고 있죠. 49배 정도, EPS 36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주식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수에 늘어나는 주식수까지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좀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유상증자 결정 여기 유상증자 결정 주식수 보면 여기 자, 신주와 종류와 수 이만큼 증가가 되죠. 증자 전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증자 전 이게 다 반영된 반영된 가격인 주식수인가? 네이버가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네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은 뭐 주식수 지금 유상증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랑 신주 종류와 수 여기 이만큼 주식수가 더 발행이 됩니다. 더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증가. 여기서 보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누계 실적 보겠습니다. 누계 실적 그러면은 자 이걸 이제 복사를 해놓고 따로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자 누계 실적에서 이 주식수를 나눠보면 EPS가 나옵니다. 8.34 더 낮아지죠. 8.34 뭐 83원 정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위가 100만원 단위니까 자 이게 190억에서 100억 원이 되니까 아니죠. 그 연간으로 봤을 때 30억에서 단기 순이익이 188억 원이라 했으니까 188억 원 하면 EPS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게 맞으면 한 83원 정도 83원 정도 되면 1560원에서 83원 정도로 하면은 18배
멜로들빼 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정 실적이 나오면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맹점이 유상증자가 되면은 EPS가 손실이 된다.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EPS가 손실이 된다. 근데 저도 EPS가 더 오히려 높아진 걸 보니까 실적 증가세를 보여서 그런가 일단 당황스럽긴 한데 확정 공시가 나와서 여기서 반영이 되면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가 희석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약간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주식수에 대한 유상증자 물량들이 더 늘어나니까 0.45주 마냥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블록딜의 우려감들 같이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상장하는 날에는 주가가 좀 희석이 될 수도 있다. 블록딜이 좀 그 블록딜이 아니라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장하기 전에 권리 공매도 우리 여기 권리주 공매도 하는 게 있어요. 주가가 유상증자가 상장하기 전에 2거래일 전에 권리 입고 예정 주식 매도 주문 이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 유상증자 이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상장 2거래일 전에 그렇게 되면 주식 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0주가 100주로 145주가 되는 게 아니라 100주에서 그대로 100주는 그대로 있고 이 45주만한 이 물량은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상장한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유상증자 청약을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결정을 하시면 된다. 유상증자 청약을 하시면 이제 유상증자 청약 가격까지 상장일에 유상증자 1,200원에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1,200원에 청약을 했는데 상장 당일에 1,200원 가까이 막 간다라고 하면은 권리 공매도가 훨씬 나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옵션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로 하시고 오늘 보통주를 좀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현금 확보가 되신 거니까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